안녕하세요. 정신과 일타 강사입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현재 정신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질환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뭐냐면 질병불안장애입니다. 질병불안장애 하니까 생소한 이름이실 것 같은데 이걸 그전에는 건강염려증 이렇게 불렀으니까 요즘에 좀 이름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요. 정의상으로 보면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이 있거나 걸릴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을 의미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질병불안장애 환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요. 다른 거에도 걱정이 많죠. 보통 사서 걱정한다고 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약간 고집스러운 면이 좀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정말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발병 전에 어떤 계기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변 사람이 아주 큰 병에 걸려서 사망했다든지 그 후로 이게 건강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의학적 정보에 집착을 하죠. 요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서적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의학적 정보를 하루 종일 보고요. 이게 의학적 정보가 무서운 게요. 증상만 보면은 다 자기 이야기 같거든요. 자기가 이 병에 걸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굉장히 무섭죠. 우리 속담에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설프게 알면은 모르는 것보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검사를 많이 하는 게 이게 경제적인 손해도 있지만요. 이게 건강에도 손해보는 게 우리가 CT 같은 것들은 방사선 노출도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이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합리적인 행동이죠. 이게 병원도요, 이곳저곳 옮겨 다닙니다. 의사들이 이상 없다라고 하는 말을 좀 믿기 힘들거든요. 분명히 이상이 있는데 의사들이 못 찾아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요. 처음에는 동네 의원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는 종합병원, 그 다음에는 대학병원, 그 다음에는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정말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니게 되고요. 이게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한국은 못 믿겠다. 나는 미국 가서 진료받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주변에 보호자분들이 난리죠. 왜 쓸데없이 돈 쓰고 그래.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도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걱정이 아니라 거의 망상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망상 수준이 되면 이게 설득이 전혀 안 통하거든요. 그리고 이러던 환자분들이 이것저것 검사하다가 결국에는 정신과를 나중에 정말 방문하게 되는데요. 방문해서도요, 정신과 의사를 잘 믿지 못합니다. 자기 얘기를 잘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잘 지속되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근데 치료만 잘 하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경우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약물 치료도 하고 정신 치료도 하는데 대부분 약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정신의학에서는요, 이게 강박장애랑 좀 약간 연관성이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거든요. 이게 강박장애의 침투적 사고라 그러는데 침투적 사고가 약간 건강염려증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인 이런 생각, 우리가 침투적 사고라 그러는데 이거를 멈추게 하려면 항우울제 등 투여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거 내 얘기인데 아니면 우리 가족 얘기인데 하시는 분 있으면 꼭 가까운 정신과를 방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훨씬 예후가 좋으니까, 하지만 이게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잘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질병불안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정신과 일타 강사였습니다.